안녕하십니까. 에듀고의 전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3들의 수시 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아이들은 원서 접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향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원장님들과 더불어서 2022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죠. 주요 쟁점 몇 가지를 보면 개정교육과정 반영 수능.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빨리 이해하면 수능 선택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러한 선택은 어떤 현상을 불러올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약대 학부 모집이 올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있다가 이제 신입생들이 처음부터 약대를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과연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도 짚어볼 거고요. 주요 대학의 고교 추천 전형 실시하는 것도 짚어볼 겁니다. 이런 쟁점을 짧게 짚을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은 우리가 풍부한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듯하여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난 정시에 대한 것들이 올해 수시 원서 접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 전후, 그 다음에 정시가 23%입니다. 이건 이제 전국적인 거고, 학생들의 선호가 집중되는 15개 대학으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11.4, 확 줄었죠. 4분의 1로 확 줄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35.4, 그리고 정시가 39.1. 어떻게 보면 정시 40%가 강제되고 있는 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아니거든요. 서울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정시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8.8% 논술 전형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시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서울 상위권 대학에 늘어난 정시 인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요 표를 제가 이 PPT 파일을 제가 접속하신 모든 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혹은 전체적으로 이 표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남권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수시는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만 지원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2등급 후반대부터는 수시 지원보다는 아예 정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권을 벗어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여전히 수시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주는 강도와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어쨌든 정시가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수능 구조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요 문제인데요. 이미 원장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들도 이미 몇 번의 모의고사를 거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냥 다 알다시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것보다는 언매를 선택했을 때 좀 더 표준 점수를 많이 가져간다. 이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통보다는 미적을 선택했을 때, 확통보다는 기하를 선택했을 때, 또 하나 기하보다는 미적을 선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져가는 표준 점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많아지는 것은 과연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올 건가? 그 전에 빨리 확인되는 것은 과연 이제 수능 최저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시 지원을 둘러싸고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총합이 어떻게 쌓이느냐 하는 문제지만 수시에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 최저 등급, 즉 조건값으로 쓰이잖아요. 지원 조건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충족했는가 충족하지 못했는가 이 문제로 이제 치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작년에 확통 문과 수학 나형에서 1등급이었던 학생들을 올해 성적으로 환원해 보면 환원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제가 문과여서 올해 성적으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수월하겠는가? 뒤집어서 이과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에
작년 수학 가형에서 3등급 받았던 학생들까지가 100분위로 보면 3등급까지가 올해 2등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좀 쉬워졌다. 이렇게 빨리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문과는 쪽박인가? 두 가지 점에서 쪽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또 하나는 정시에서도 표준 점수상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문과가 쪽박이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운 대학은 어디일까요? 하는 거죠. 수능 최저 등급은 주로 교과 전형과 그리고 논술 전형에 주로 설정돼 있죠. 근데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이렇게 보면 수능 최저를 3과목 쓰는 대학이 있어요. 3과목 쓰는 대학이 있고 2과목 쓰는 대학이 있죠. 거의 대부분은 2과목을 씁니다만은 3과목을 보는 몇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뭐 상위권 대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지만 그 중상위권 대학 중에도 3과목 쓰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뭐 상위권 대학이라고 한 번에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과목을 쓰는 대학에서는 확실히 문과 계열의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뒤집어서 그러면 거꾸로 수능 최저를 잘 충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문과 학생인데 문과 계열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학생인데 상대적으로 자기는 수능을 자신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합격 확률은 내신 등급과 무관하게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능 최저를 통과한 다음에 학생들의 내신 성적으로 승부가 가려진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통과한 다음에 논술 성적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논술 전형에서 문과 학생들의 경우 자기가 수능 최저 충족에 자신만 있다면 좀 더 적극적 사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쪽박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 뒤집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과는 대박인가? 자, 그러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게 쉬워졌다. 그 얘기는 뭐죠? 교과 전형에서는 확실히 내신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논술 전형에서도 확실히 논술 준비 수준의 우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합격권 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문과는 쪽박이고 이과는 대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너무 빠르다고 조금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나타날 현상은 어쨌든 이제 정시 모집 인원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신과 학생부 준비보다는 차라리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도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 3등급 대에서도 많지만 4, 5, 6등급 대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표준 점수가 확통을 선택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점수, 더 많은 표준 점수.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정시에서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유리해지는데 누구랑 대비해서 유리해지느냐는 거죠. 같은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끼리는 유리한 게 아니죠. 같은 조건이니까. 근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잖아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 수준일 것 같습니다. 신방과는 걸려있는 것 같아요. 라인에.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빼고 나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이 좀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100명의 입시 전문가가 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이를테면 한양대학교 공대를 쓸 수 있는 학생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쓸 것이냐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국대학교 공대를 쓸 학생이 그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는 그럴 것이다 아니다 이과 학생들의 부심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과 학생들의 부심이 있어요. 아, 우린 이과입니다. 문과는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과는 아사하고 이과는 과로사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입각한 이과 학생들의 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취업도 잘 돼요. 문과는 취업이 안 돼요.
뭐 언제까지 세상이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기에는 어쨌든 그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과거에 안 그랬고요. 앞으로 안 그럴 겁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 부심 때문에 절대 문과로 건너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시 전문가도 많고요. 아니다. 대학이 바뀐다면 학생들은 어떤 선택이라도 한다. 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견해가 팽팽하니까 이제 이번 막상 수능이 끝나고 정시 지원이 시작되면서 그 패턴 분석을 해봐야 비로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 학부 모집이 주는 변수입니다. 약대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대 학부 모집이 진행되기 이전인 작년까지의 이과 상위권의 지원 구조였습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움직여 왔는데요. 모집 인원도 적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 툭 약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대가 등장하게 되면 대략 누구라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수시에는 9,000장 정도의 원서가 움직일 거다. 정시에는 4,000장 정도의 원서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9,000장 정도의 원서가 움직이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범위 내에서 결국은 약대가 등장하기 전에 의대 저 앞에서부터 고려대학교 이 부분까지가 대부분 물론 활동을 많이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등급대 학생들도 3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충분히 있지만 대체로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거든요. 뭐 1.00에서 1.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정도 범위 내에 자기가 대학을 갔습니다. 수시에. 근데 여기에 9,000장이 생겨나는 거죠. 약대.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현상을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빨리 보이는 게 한의대 컷이 위에 있는 상위권 한의대,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대, 가천대 한의대 이 정도는 잘 버텨내겠지만 지역에 있는 한의대들은 컷이 내려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빨리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수의대는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의 하락이 예측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커트라인의 하락이 예측되는데 그 예측되는 커트라인의 하락폭을 어디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잡아서 학생들의 지원 범위를 잡아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정시에서도 4,500장 정도, 4,000장 정도의 원서가 약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시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구조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다군이 존재합니다만은 그 일부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해서 가군과 나군의 그 모집 인원이 왕창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대가 그걸 분산시킨다 해도 대체적으로 다군의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에서 이것이 다 쏠려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현상, 이 4,000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 정시를 게임으로 설명하면 지금 학생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학생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으로 설명하면 정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로 12만 명 정도만 참가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12만 명 중에 상위권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이 약대는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전체적인 커트라인의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 그건 이제 서로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죠. 약대에 지원되는 숫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시에 대략 한 9,000장 정도의 원서, 정시에 대략 4,000장 정도의 원서가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지원 및 합격 라인은 전체적으로 연동돼서 가겠죠. 한의대가 하락한다, 약대는 올라간다? 아니죠. 약대 상위권과 한의대 상위권과 수의대 상위권은 그대로 지탱이 되겠지만 서로 엉키기 시작하는 이 가운데 아래로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호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그거거든요. 자녀분이 덕성여대 딸이 있다고 치고 덕성여대 약학과와 연세대학교 화학과 붙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99대 1이었습니다. 1이 어떤 학부모였냐면 그 엄마가 화학과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화학교사예요. 그래서 그 따님도 화학과를 가서 화학교사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던 그 한 분을 빼면
99명이 덕성여대 약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 화학과하고 덕성여대 약대가 붙었을 때도 2대 8이었어요. 서울대 2, 덕성여대 약학과 8. 그만큼 이제 이 불안한 이 사회 현상으로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안정된 직업을 갖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된 직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다? 약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정시에 글로 쏠려 들어간 숫자는 무시할 수 없고 그 숫자는 결국은 그 주변의 모든 것들 한의대, 수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과의 커트라인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외에도 우리나라 좋은 대학들 되게 많잖아요. 그 뒤로 한 20여 개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무너지면 그 밑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쓰나미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막상 부딪혀 봐야 합니다. 정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 이렇게 쭉 보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 외대까지가 첫 페이지에 열렸는데 모집 인원도 만만치 않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빼면 전부 교과입니다. 내신 선발이죠. 대학들이 특히 이 정도에 있던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선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내신 선발을 좋아하지 않았던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A고등학교의 1.5등급과 B고등학교 1.5등급은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죠. 거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안 했는데 하도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비가 걸리니까 정시만 늘린 게 아니라 교과 전형도 훅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추천 인원이네. 추천 인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제한이 없어서 제가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고3 재적 여학생이 5%니까 이게 학교별로 계산하기 귀찮아서 제가 뺐고요. 그걸 빼고도 서울대부터 외대까지 92명이에요. 그것도 200명 고등학교 기준이죠. 300명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이게 더 늘어납니다. 대략 한 115명까지 늘어나는데 추천을 그럼 1등부터 차례로 하나씩 하진 않겠죠. 그죠?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 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체로 평균 1.5에서 1.6 학과별로 그렇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커트라인은 1.7, 1.8 심지어는 이제 조금 모집 인원은 많은데 지원자가 적었을 경우에 이것이 2가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1.6에서 1.7이면 합격한다. 근데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간다면 결국은 92명이 아니라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를 넣으면 대가 이걸 110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5등급입니다. 추천받는 게. 고등학교가 그렇게 추천할 리가 없는 거죠. 외대도 그렇게 뽑을 의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천이 이제 중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서울대 추천받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 학생부 준비가 잘 됐다면 추천 전형으로 3개 정도를 받겠죠. 그죠? 전교권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준비가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의 추천장을 챙길 겁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2로 시작하는 등급과 3으로 시작하는 등급까지 쭉 연결돼서 같이 물려가게 될 겁니다. 인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추천 전형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추천 전형 1. 추천 전형을 분석할 적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생으로 내신만 가지고 싸우죠. 물론 연세대학교는 면접 40%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가 연세대학교가 면접을 통해서 일반고 학생들을 떨구고 좋은 고등학교 애들을 뽑으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 연세대학교 입학처가 내는 결과들을 보면 그런 음모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의 전공적 합성 정도를 좀 더 내신과 연결해서 뽑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원 범위 내에 있는 학생들이 한번 조금 내신이 낮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를 가진 고등학교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두 번째 학교는 한양대학교죠. 그럼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다들 이제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1.00에 수렴돼 왔다. 이것이 이제 전설처럼 떠돌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작년부터 스물스물 흐물어졌어요. 스물스물 허물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1.8등급까지도 한번 지원해봐라. 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워낙 많은데 그 경쟁 범위 내에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비교과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체로. 학생부 비교과가 대체로 상향평준화가 7년 전부터 시작된 상향평준화가 요즘에 이르러서는 야 이거 참 우열가리기 쉽지 않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내신상에서 Z값이 더 빨리 차별을 가져오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죠. 우리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 없지만 1.8까지 한번 가보자. 이화여대는 아닙니다. 이화여대는 워낙 여학생들이 내신 강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화여대가 컷이 제일 높을 수도 있다.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요. 수능 최저에 한번 입각해 보십시오. 수능 최저. 서울대학교가 이제 3합6에서 삼각삼으로 바꿨죠. 세 과목 각자 3등급이 넘어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3합6을 삼각삼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도 수능 체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가 3합7로 3합6이 문과, 3합7이 이과였는데 3합7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바꾸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은 학교들. 고대 안 바꿨습니다. 자, 고대가 안 바꿨기 때문에 고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말 자기가 수능 최저 통과만 자신 있다면 문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 볼 만하다. 근데 항상 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상식선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3, 4개를 전략을 잘 짠 후에 적극적 공격은 그 다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앞에다 놓고 고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자꾸 떴어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2하부에 영어 3등급이니까 합치면 3합8이에요. 3합8이면 중앙대보다 수능 체제가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가 수능 체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을 바라볼 적엔 확실히 내신상의 불이익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파트에서 자기가 4장의 원서 전략이 짜였다면 요 수능 체제가 쓴 그 나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대학에서는 좀 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광운대학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광운대학교는 그동안 학생부 교과 전형 컷이 거기가 전자공업대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85 학과들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70%, 80%가 아니라 커트라인이요. 그 다음에 문과계열, 거기 경영학과가 있으니까 문과계열은 대략 2.0에서 2.05였거든요. 커트라인이 지난 3년간 컷이 그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워낙 위에서부터 많아지면 광운대 컷도 슬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2로 시작한 내신도 좀 더 적극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2페이지가 넘어온 대학에서는 수능 체제가 없더라도 2로 시작한 내신이 피해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 혼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쟁점입니다. 추천 인원을 모두 채운다? 라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한 번도 추천 전형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고등학교가 각 학교 추천 인원을 꽉꽉 채워서 추천한 사례는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뭐 문과 1등, 이과 1등 2명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을 다 못 채웠어요, 그동안. 연대는 뭐 추천 전형이 있다 없다 했으니까 빼고, 고대가 그동안 추천 전형이 있었잖아요. 고대 추천이 그 재학생의 4%였지 않습니까? 그걸 다 채운 학교가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중앙대학교가 작년까지 고교 추천 전형이 있었잖아요. 수능 체제가 없던. 거기서도 추천 인원을 다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인원을 다 모두 그 채울 수 없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하나 올 수 있는 거죠. 추천장은 남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극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꼭 받는다. 모든 고등학교의 추천위원회는요,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사이에 열립니다.
즉 7월 2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추천위원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 추천위원회 때문에 지지난주에 이미 자교 출신 재수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과 반수생들에게 전부 날렸어요. 추천이 필요한 친구들은 지금 연락해라. 왜냐하면 재학생들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천위원회가 다 열리고요. 추천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다 못 채우고요. 학교에서 추천장을 주더라도 그대로 원서를 내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추천 명단은 9월이 지나야 대학에 가거든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이게.